자, 이번 시간은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항등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항등식은요. 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에요. 즉 무슨 소리냐?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그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럼 방정식은 뭐냐면요. 방정식은 특정한 변수값에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값에서만 성립.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때 이 특정한 값을 뭐라고 하죠? 네, 그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항등식을 보자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항등식을 나타내는 문장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한 뭐 항등식이다. 뭐 일단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요 x에 대한 변수가 x가 되는 거고요. x를 변수로 하는 즉 x에 대한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것을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 자, 그럼 이거 역시도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얘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여기서 말하는 이 임의의 실수가 바로 모든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문장들 자체가 바로 x라는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 y의 값에 관계없이 자, x, y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변수가 x, y 둘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하면 이건 x,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들의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에 의해서 이것은 그 문자에 대한 그 변수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항등식의 성질. 자, 항등식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x에 대한 항등식에 대해서 본다면 ax 플러스 b는 0. 자, 이건 x에 관한 항등식이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떠한 x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항상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되려면 요 a와 b는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에다가 우리 0하고 1하고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 0을 대입하면요. 0 곱하기 a 더하기 b는 0이죠. 따라서 b가 0이에요. x에다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죠. 그럼 a 곱하기 1 더하기 b는 0이니까 a 플러스 b는 0이에요. 자, 그런데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성립해야겠죠. 근데 b가 0이래. 그럼 a도 뭐가 되죠? 0이 돼야 돼요. 그럼 a는 0이고 b는 0이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ax 플러스 b는 0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개수인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a가 0이어야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걔는 0이 나오죠. 그러면 좌변이 0, 우변이 0이니까 남은 상수항도 0이 돼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성질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a는 0, 개수들이 각각 0, 상수도 0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 자, 요게 항등식이에요. 요게 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이 1차 형태로 생긴 항등식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a는 0이어야 하고 b는 0이어야 하고 c도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x, y에 대한 항등식, 즉 변수를 두 개를 주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요. x 값에도 어떠한 것을 대입해도 되고 y 값에도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준 x에 대한 항등식과 마찬가지예요. 개수들이 다 0이 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들이 0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얘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이항해서 계산을 하면요. a-a-의 x 더하기 b-b-의 b-는 0 요런 꼴이 나오네요. 그럼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각각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0 나오고 0 나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야?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와 a-가 같아야 하고 b와 b-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자, 요것이 x에 관한 항등식이려면 똑같죠? 개수가 같아야 되는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x나 항등식에서는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좌변하고 지금 여기처럼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이 생기게끔 만들어주면 아, 이것이 항등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 ax 플러스 b는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각각의 개수는 a는 0이고 b는 0이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항등식이려면 a는 0이고 b는 0이고 c는 0이다. 다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xy에 대한 자,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게 xy에 대한 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xy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는 0, b는 0, c는 0이라고요. 자, 그럼 이제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가 항등식이려면 이때는 좌변과 우변의 개수들이 각각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a-x의 제곱 b-x 플러스 c- 각각이 개수가 같아야 돼요. 다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a-x b-y c- 이건 x 변수가 두 개니까 xy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는 a-, b는 b-, c는 c-랑 같다. 자, 이렇게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질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우리가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합니다. 미정계수법.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우리가 찾아주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치대입법이 있고요. 그리고 계수비교법이 있어요. 자,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아까 항등식은 항상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무 숫자나 대입해서 그 식이 성립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이에요. 다음 계수비교법은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 ax 플러스 b는 a-x 플러스 b- 이게 같았죠. 똑같이 생겨서 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수비교법이 바로 좌변과 우변의 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잡아주는 미정계수를 결정해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등식에서 이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대입법을 써야 돼요? 계수비교법을 써야 돼요? 아무거나 편한 걸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1번 ax 플러스 3 ax 플러스 3 플러스 b에 ex 플러스 1 마이너스 a ex 마이너스 4는 0. 자, 얘가 여기에서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할 때라고 했으니까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x는 x끼리 아닌 것, 상수는 상수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3 플러스 2bx 플러스 b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는 0에서 자, 그럼 x가 들어간 것들, 자, 요것들 계산해 주면 2b-a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상수들 4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성질에 의해서 각각의 계수와 상수가 0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b-a는 0이니까 a는 2b와 같고 그 다음 4a 플러스 b 플러스 3은 0이니까 요게 연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대신에 2b를 대입하면 8b 플러스 b 플러스 3은 0. 그래서 b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바로 2번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는 a x-1 x-2 플러스 b x-1 플러스 c는 x제곱. 자, 요 상태예요. 요것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이걸 전개해서 뭐 항등식의 성질에서 좌변과 우변, 즉 계수 비교를 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자, 그래서 x에다 일단 1을 대입하면 어때요? 1을 대입하면 여기 a 들어간 곳 0이고 b 들어간 곳 0이죠. 그럼 c는 1이다 라고 해서 c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또 0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b 나오고 플러스 c는 4가 되는데 이때 c가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3 해서 b 값과 c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a를 남겨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x에다 여기 x-1, x-1을 0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해 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x에다가 뭐 3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3을 대입하면 2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9. 요 상태가 되겠죠? 이때 b 값과 c 값을 아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2a 플러스 6 플러스 1은 9. 따라서 a는 1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 b 값, c 값을 우리가 차례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어떠한 것을 이용해도 상관없으니까요. 문제에서 편한 것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